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라고 하면 흔히 기부금 걷는 자리처럼 여겨져서 인상이 안 좋으니 다른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보도에는 책 발간 축하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 대표 자리에서 퇴임했으니 책도 한 권 내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끼리 파티라도 열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장소는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이었습니다. 이번 책은 전기라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 즉 이해찬이라는 사람의 삶과 일대기를 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책 제목이 나의 인생 국민에게 이해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하게도 만화책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조금 지나치다, 과하다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 국민에게, 이런 제목은 이해찬이란 정치인이 온 삶을 국민에게 희생했다, 바쳤다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데, 물론 누구든 삶에는 공도 있고 과도 있게 마련이지만 자신의 일대기를 그려낸 책을 발간하면서 내 삶은 온통 국민에게 바쳤습니다 하고 외치듯 책 제목을 붙이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식과 교양을 갖춘 보통 사람이라면 측근이나 출판사가 이런 제목을 붙여줬다고 해도 본인은 조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려내는 책은 그 사람이 세상을 뜬 뒤 3년쯤 지난 뒤에 내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다. 우리 선인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일대기를 낸다든지 송덕비를 세우는 일을 삼갔습니다. 남아있는 여생 동안 어떤 흉측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뜬 뒤에도 3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세상이 몰랐던 어두운 면이 들춰지지나 않을지 조심스레 살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해찬 일대기를 그린 책이 나온다고 해서 고개를 갸웃했던 것입니다. 어제 그 자리는 퇴임 축하연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됐던 모양입니다. 여기저기서 송덕비를 세우듯 용비어천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먼저 후임 당대표가 된 이낙연 대표는 조용필 다음으로 노래하는 가수는 불운하다고 한다. 그래도 저는 이해찬 전 대표 뒤를 졸졸 따라 다닐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전임자가 워낙 출중한 사람이면 후임자가 아무리 잘해도 빛이 안 난다는 뜻입니다. 바로 가왕 조용필 같은 사람이 노래를 했으니 바로 뒤이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노래를 어떤 솜씨로 부르든 박수 받을 일이 있겠냐는 말을 함으로써 이해찬 전 대표를 한껏 띄운 것이지요. 난데없이 이름이 불려나간 조용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해찬 전 대표의 송곳과 면돈날은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는 게 아닌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해결하는 예리한 수술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역시 정치인 이해찬의 개성과 성격을 칭송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본인을 송곳과 면돈날에 비유하면서 어떤 날카로운 측면을 드러낸 말이어서 다소 불편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책 출간을 책임졌던 발간위원장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 역사를 돌아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성공 곳곳에 이 전 대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두관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해찬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기대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퇴임 축하연을 겸한 책 발간 기념회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참석자들이 주인공을 한껏 띄워주기로 작정을 하고 모인 자리이니만큼 다소 낯뜨거운 칭송도 나오리라 짐작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본인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해찬이란 거인의 어깨에 기대었다니 너무 나간 것 아닐까요? 김두관 의원은 이해찬 퇴임에 대해
1인자 같은 2인자의 퇴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해찬 전 대표가 선거 때 내놓는 기획이 정말 샘물 흐르듯 나오는 것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국민들은 저들만의 모임을 보고 정반대의 다른 의미에서 경이로움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책 발간 축하연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마치 송덕비를 세우듯 여러 칭송의 말들을 쏟아내며 이해찬 전 대표에게 작별의 손을 흔들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은 이 선으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빠르면 내년 봄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부터 관여한다든지 아니면 차기 대선의 킹메이커 혹은 막후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상황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제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이 연출해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 금감원 부위원장,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동걸 회장은 건배사를 했는데 가자 20년 이 말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현 집권 세력이 앞으로 20년은 더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회장은 이해찬 전 대표가 하신 말씀 중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것이 우리 민주당이 20년 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정부가 벽돌 하나하나 열심히 쌓아도 그게 얼마나 빨리 허물어질 수 있는지 봤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회장이 가자 이렇게 외치자 참석자들 모두가 20년 이렇게 합창하듯 외쳤다고 합니다. 앞으로 20년 계속 집권해야 한다는 저들의 외침 소리 찬성하는 분도 있고 그냥 해보는 소리겠거니 흘려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섬뜩하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찬성하는 분은 추석 전에 또다시 전개되고 있는 7조 8천억 원 나라 빚 추경 예산과 현금 살포의 달콤함에 흐뭇하기 때문일 것이고 내년 서울 부산시장 선거 전에도 현금 살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경기도 다소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섬뜩하게 듣는다는 분은 가자라는 외침 소리를 가자, 털어먹고 가자, 나라 국간 털어먹고 가자 이렇게 들었기 때문일 것이고 20년이란 외침 소리에서는 그 뒤 20년 동안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